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필 교수입니다. 자, 설비 지금 강의를 오늘 교재 안내 영상부터 해서 4개를 찍고 이제 5개째 오늘 찍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만 찍고 싶은데 우리 카메라맨께서 안 된다, 찍은 김에 찍자, 달려봅니다. 자, 오늘 그 11페이지 사실 카메라맨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왜? 저를 안 찍어주면 제가 영상에 나갈 수가 없고 또 자꾸 협박을 합니다. 카메라 영상 그 화면 안에서 교수님을 뺄 수도 있다, 안 비치겠다 이 말이죠.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11페이지에 자, 전압의 종별에 대해서 뭐 전압의 종별은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자, 우리가 저압이 있다면 자, 뭐이죠? 자, 고압. 자, 세 번째가 이제 특고압. 자,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는데 이번 그 KC에서 변경된 부분은 이 저압 부분이죠, 저압.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저압 부분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교재를 보면은 자, 교류와 직류로 쪼개져 있어요. 자, 우리 저압은 교류에서 몇 볼트 이하다? 1000볼트 이하. 자, 직류는 얼마다? 자, 1500볼트 이하. 자, 교류는 1000볼트, 자, 직류는 뭐다? 1500볼트 이하를 지금 변경된 부분에서 저압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과거에는 지금 이 교류가 원래 600볼트 이하였죠. 600볼트 이하. 뭐 직류는 뭐 750볼트 이하. 이제 우리가 뭐 수출할 때 어떤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거를 뭐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 시험에 뭐 나올지 어쩔지 몰라도 그래도 외우고 계셔야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교류, 우리가 대부분 쓰는 게 직류예요, 교류예요? 교류죠. 교류가 1000볼트 이하까지 일단 확대됐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자, 고압은 방금 이야기했던 교류 1000볼트, 직류 1500볼트를 초과해서 몇 볼트까지야? 자, 7000볼트 이하까지. 자, 특고압은 자, 7000볼트를 뭐하는 전압이다? 자, 초과하더라. 뭐 이 정도는 과거부터 다 알고 계셨으니까. 근데 이제 물론 저는 공부하시면서 뭐 이런 것들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용하는 교류에서 저압은 뭐 있나요? 220볼트나 380볼트. 일단 한전에서 공급해 주는 거. 7000볼트 이하의 고압. 우리 뭐 배전솔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게 3300, 6600볼트 정도 공칭전압이야. 이 정도는 전력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알아두시고. 특고압에 해당하는 것도 뭐 있나요? 자, 22.9kV, 154kV, 345kV, 765kV. 자,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특히 여러분들 345나 뭐 있어요? 765, 200을 초과하는 것들이죠. 이거 우리가 전력에서는 초고압이다라고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라, 뭐 그런 이야기네. 자, 밑에 그 예상 문제 한 4개 정도 있는데요. 교류에서 고압의 범위를 물어봤네. 교류에서. 자, 교류란 말이 중요한 말이죠. 일단 고압이 되려면은 교류에서는 1000볼트를 얻어야 돼요. 초과해서 몇 볼트 이하다? 7000볼트 이하다. 답은 1번이 되겠네, 1번. 혹시 이 문제가 직류로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답은 2번이 돼야죠. 1500볼트를 초과해서 7kV 이하. 이렇게. 자, 교류 저압의 한계가 몇 볼트냐? 이렇게 물어봤네. 교류 저압이야. 1000볼트죠, 1000볼트. 답이 3번. 전압의 종별을 구분할 때 직류로는 몇 볼트 이하의 전압을 저압으로 구분하냐? 이렇게 물어봤죠. 1500볼트. 특고압은 몇 볼트를 넘는 전압이냐? 넘었으니까 초과란 이야기죠. 7000볼트 초과.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전선의 식별에 대해서 한번 가보는데.
자, 이 전선의 식별도 여러분들 이번에 좀 바뀌었죠. 이게 우리 과거에 보통 어떻게 불렀나요? R상, S상, T상, 중성점에서 땄으니까 무슨 선? 중성선. 자, 이렇게 썼죠. 근데 얘가 이제 뭘로 바뀌었나요, 우리? 자, L1, 그 다음에 L2, 그 다음에 L3. 뭐 중성선은 그대로 N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R, S, T, N상에서 흑, 적, 청, 백 이렇게 갔어요. 흑색, 적색, 청색, 백색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 이제 얘가 바뀌었죠. 교재 보면은 자, 이거 무슨 색깔? 갈, 흑, 회청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갈, 흑, 회청. 그러니까 과거의 R상, L1이 자, 갈색, 그 다음에 흑색, 그 다음에 회색, 정색, 가르쾌청 순서대로 암기를 하고 계시고, 이제 물론 필기도 필기입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얘는 또 실기도 나와요. 왜? 과거에 흑척청백, 이게 색깔 모르고 문제도 있었는데 밖에 있으니까 실기 대비해서 가르쾌청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이제 무슨 도체 써졌나요? 보도체야. 그럼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기기를 설치를 했으면, 자, 3상 4선식이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봐보세요. 이 노출 도전부를 뭐 해야 돼? 접지를 해라겠죠, 접지. 물론 DG로 접지할 수도 있어요. 우리 다음에 이제 TT 계통 또는 뭐 TN 계통. 그러면 TN 계통은 이 노출 도전부를 또 여기다가 접속을 하긴 합니다만, 뭐 그거 내비두고 우리가 이 노출 도전부를 접속했을 때 이 선을 무슨 도체라 했어요? 보도체라 했죠, 보도체. 이 보도체가 책에 뭐라 돼 있나? 자, 녹로. 녹색하고 노란색이 섞여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이 녹색하고 노란색이 어떻게 섞여 있냐면은, 자, 전선을 이렇게 딱 잡아보면 절반을 쪼갭니다. 그래서 절반이 무슨 색깔? 노란색. 절반이 녹색. 근데 이거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있어서 이게 현재 지금 보도체 이 색깔인데, 염디 봤을 때 이 앞쪽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이 뒤쪽은 뭘로 되어 있어요?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노란색, 한쪽은 뭐다? 녹색. 이게 지금 무슨 도체? 이 보도체 색깔이라는 거 참고로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뭐 제가 칠판에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뭐 어차피 시험에 물어볼 게 2번에 보면은 그 전선의 종류 나오죠, 종류. 종류 중에서 1번에 보면은 절연전선의 종류 중에 가번에 뭐 있어요? 저압 절연전선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올해 시험에 또 출제가 됐네, 여기에서. 그래서 저압 절연전선의 종류가 아닌 거 찾아라. 사용할 수 있는 저압 절연전선 종류 아닌 거 찾아라. 일단 기본적으로 자, 여기를 좀 지워 갑시다. 자, 제가 뭐 안 쓸 테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암기를 하세요. 저압 절연전선은 책에 보니까 450V, 750V. 자, 비닐 절연전선. 비닐에다 체크하면 되지. 자, 450V, 750V. 자, 비닐 절연전선 쓸 수 있다. 비닐 절연전선이야. 근데 이제 참고로 앞에 보면은 뭐 450이냐, 뭐 750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에 물어보진 않겠습니다만 이 앞에 450은 상전압입니다. 상전압. 뒤에는 성간전압이에요. 성간전압. 그러니까 상전압은 450V, 그 다음에 성간전압은 750V까지 쓸 수 있는 비닐 절연전선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두 번째가 또 뭐 있어요? 450V, 750V 저독성 난연 뭐다? 폴리올레핀. 거기다가 제가 밑줄 거 써놨죠. 자, 폴리올레핀. 그 밑에도 똑같네. 450, 750V 저독성 난연 똑같죠? 자, 가교 뭐다? 폴리올레핀. 그냥 폴리올레핀 또는 뭐다? 가교 폴리올레핀. 마지막은 뭐라 돼 있어요? 450V, 750V 고무절연전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비닐, 폴리올레핀, 고무 뭐 대략 이 정도 생각하시면은 올해 기출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 푸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나번은 뭐 별거 없고 2번도 별거 없죠. 3번의 저압 케이블. 이거는 뭐 시험에 물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뒤에다가 기출문제를 하나 예상해서 넣어놔봤어요. 왜?
아까 저압에서는 절연전선이 실제 기출이 됐기 때문에 저압에서 사용하는 케이블도 혹시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뭐 한 3개 정도만 좀 암기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첫 번째 보면은 0.6% 1kV 연피 케이블이라 되어 있죠. 그 연피 케이블 하나 외워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외장 케이블이라 되어 있죠. 폴리올레핀. 그다음에 마지막이 300% 500V 연질 비닐 시스 케이블. 요 3개 정도만 한번 외워보시라. 시험에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절연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상 문제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 15페이지를 보면 5번에가 특고압 케이블의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는 좀 기억해 봅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거기 밑줄 그어진 거 보이세요?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앞으로 특고압에서 쓸 수 있는 케이블의 대표적인 거 뭐다?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 자, 뭐 여기는 이제 제가 그냥 예상을 해보는 것이고, 자, 3번에 보면은 전선에 뭐라고 됐나요? 접속. 거기는 우리가 시험에서도 자주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3번의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별표 정도는 한번 쳐주셔야 돼. 자, 여기다가 씁시다. 여러분들 보통 이런 전선들 있죠. 전선들 보면은 이 안에가 이제 구리로 돼 있죠. 구리로. 보통 옥내용 전선들은 바깥쪽에 피복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절연물 피복이라고 가정하면은 자, 이 내부에가 구리로 돼 있는 도체가 있겠네. 도체. 그러면은 자, 이 전선도 자, 구리 도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선 두 개를 뭐 하겠다? 접속을 해보자 이 말이야. 접속을. 그러면 접속할 때 방법이 여러 개가 있죠. 두 개를 이렇게 딱 봐보세요. 접속할 때 접착을 시켜가지고 전선으로 다시 이렇게 어쩐가 감아서 뭐 보통 테이프 감죠. 이걸 보통 이제 뭐 브리타니아 접속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왼쪽에 여러분들 집에서 저렇게 합니까? 성질 급해 죽겠는데 그냥 두 개 꽂죠 이렇게. 이게 뭐다? 트위스트 접속. 근데 트위스트 접속이어도 교재처럼 하진 않죠? 그냥 꼬면 되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접속할 때 이런 접속 부위에다가 자, 어떠한 조치들을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간략 정리합니다. 간략 정리. 자, 1번은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1번 쭉 밑줄 꺼서 보세요. 접속 부분의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접속 부분에 자, 저항이 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이 회로에 누가 흘러요? 절 누르면 반드시 저항에서 I제곱 R 자, 손실이 생겨. 전력 손실이. 그럼 이런 전력 손실들 다 뭘로 바뀝니까? 열로 변환돼서 이 전선의 온도를 높이게 될 거야. 그럼 온도 상승이 과하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화재로 이어지든지 전선의 기계적 강도 떨어지든지 좋을 일이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접속 부분에서 어찌해야 된다? 전기 저항은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 자, 2번에다 별표를 칩니다. 2번. 2번이 아주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 나전선 상호 이렇게 돼 있죠. 나전선이면은 피복이 자, 없는 전선 또는 나전선과 무슨 전선? 절연전선이니까 피복 없는 거하고 피복 있는 전선. 캣타이어 케이블. 제가 뭐 캣타이어 케이블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캣타이어 케이블이 앞으로 자주 나오는데 좀 검색해가지고 어떻게 생긴 건지 안 그럼 제가 다음에 찾아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캣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에 의해라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말이 전선의 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인장하중이라고 됐는데 20% 이상 감소시키지 어쩌라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봅시다. 자, 이런 전선이 하나 있어요. 이 전선. 자, 이거라 가정하면 되죠. 그럼 이러한 전선이 하나 있었을 때 이 전선을 당기는 힘을 뭐라 그래요? 장력이라고 하죠. 장력. 자, 100kg로 당기고 있어. 그러면 당겼을 때 얘가 끊어지면 됩니까? 안 되고 지가 버텨야 되는 뭐가 있겠어요? 인장하중 있지. 인장하중. 그러면 최소 얼마나 만들어야 돼요?
100kg은 버티게 만들어야지. 최소죠. 왜? 장력이 늘어날 것까지 예상해서 더 많이 버티게 해놓으면 좋아. 그러면 이 전선 하나가 100kg까지 버티는데 이 전선을 이렇게 몇 개 가져와서 2개 가져와서 여기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 접속 부분의 세기가 전선 지 혼자 있었을 때보다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당연히 약하지. 세게 잡아 당겨버리면 뜯어진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원래 이 전선이 자 얼마까지는 버티는 전선이라면 100kg까지 버티는 자 전선이라면 이 접속 부분에서 아까 교재 뭐라 돼 있나요? 인장하중을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라. 거꾸로 얘기하면 뭔 말이야? 80% 이상은 버티게끔 만들어라. 지금 그런 이야기니까 여기는 자 몇 킬로는 80kg 이상은 버티게끔 접속을 해달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원래 이 전선이 버티는 인장하중이 100일 때야. 그리고 2개를 접속할 때는 몇 프로 이상? 80% 이상.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속을 할 때 책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접속 부분 그 밑줄 꺼서 보세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어찌해야 된다.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전선의 접속관이면은 뭐 이런 거 있죠. 뭐 커넥터라고 들어보셨어요? 또는 뭐 슬리브 또는 뭐 터미널 러그. 근데 뭐 터미널 러그는 위쪽에 보면은 그림 봐보세요. 그림에 보면 오른쪽에 제가 터미널 러그에 대한 접속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 접속관에 의해서만 반드시 뭐 해라. 접속해라 뭐 이렇게 알아두시라 뭐 그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3번도 좀 알아둡니다. 자 절연전선 상호, 절연전선과 코드, 캣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과를 접속하는 경우 위 2의 규정에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의 규정에 따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접속 부분의 세기를 80% 이상 유지를 시켜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리고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에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어째라. 피복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를 접속할 때 이 지금 절연물하고 똑같은 걸로 접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걸로 어째라. 감아라. 이 말은 우리가 평상시 자주 쓰는 무슨 테이프 있어요? 그냥 전기 테이프라고 하잖아. 절연 테이프. 그걸로 충분히 어쩌라 감아달라. 뭐 그런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자, 아까 했던 말이 또 나와 있어요. 코드 상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 케이블 상호 또는 이들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는 코드 접속기, 접속함, 기타의 기구를 어쩐다. 사용해라.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접속관 같은 거 사용해라. 뭐 그런 의미라 보시면 되겠지. 자, 5번도 봅니다. 자, 도체에 이렇게 돼 있죠.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전선과 동을 사용하는 전선이야. 그럼 알루미늄과 동은 재질이 다르죠. 화학적 성질이 다르다 뭐 그런 이야기야. 접속하는 등 전기 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 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어쩐다.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어. 결론은 무슨 말이에요? 재질이 다른 것들을 접속할 때는 접속 부분에서 전기적 부식이 어쩐다. 생기지 않도록 해라. 원래 여러분들 우리 알루미늄하고 동 있죠. 우리 보통 전해질 용해관에서 이온화에 의해서 보통 전이차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전이차 때문에 알루미늄선이 보통 어째요? 부식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개를 접속해놨는데 뭐 전해질 용액이라서 별게 아니라 우리 수분 등이 거기에 침투할 수도 있죠. 그럼 거기에서 이온화가 돼서 뭐한다? 전선이 부식이 되니까 대부분 이제 아까 우리 커넥터 등을 보통 이용해서 수분이 침투하지 않고 우리 컴파운드 이런 걸로 보통 이렇게 도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거 다 버리고 그냥 동하고 알루미늄, 오케이? 서로 다른 것들이 이렇게 접속이 될 때는 접속 부분에서 부식은 생기면 돼,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 이 말이야. 자, 16페이지로 갑니다. 자,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뭐한다? 사용한다. 근데 병렬 사용할 때 그 15페이지 가보시면은 그림이 있잖아요. 중간에. 그 터미널 러그에 한 접속해서 전선 2개를 그렇게 병렬로 접속해 놓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냥 이렇게 보셔도 되죠. 자, 이 전선 2개를 자, 뭘로 접속한다? 그냥 회로만 구성해 봅시다. 자, 이렇게 병렬로 접속한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병렬 접속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하는 게 좋고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잘 모르시겠지만 아직 수업이 안 돼서 우리 그 버스덕트처럼 전류를 많이 흘릴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선 등을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버스덕트 같이 큰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허용 전류가 적으면 어쩔 수 없이 전선 두 개로 져야 돼요. 전류를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경우 빼고는 어쩐다? 가급적이면 병렬로 사용하는 것을 자 지향을 해라 뭐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같이 시설할 것.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굵기는 자 동선은 몇 스퀘어로 됐나요? 50 스퀘어 이상. 알루미늄은 뭐다? 70 스퀘어 이상. 이 두 개는 반드시 외웁니다. 자, 병렬로 사용할 때 방금 동선은 몇 스퀘어 이상을 써야 돼요? 자, 50 스퀘어 이상. 자, 알루미늄 선은 몇 스퀘어다? 70 스퀘어 이상을 써라.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동선은 50 스퀘어 이상. 알루미늄은 어쩐다? 70 스퀘어 이상이다. 자, 이상으로 하고 또 뒤에 또 말이 있어요. 전선은 이렇게 되어 있네.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같은 굵기의 전선을 사용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같은 도체, 같은 길이, 뭐 같은 재료, 같은 굵기 이렇게 돼 있네. 우리 여러분들 보통 요 저항 쓸 때 어떻게 씁니까? 로우에다가 A분의 1 이렇게 쓰죠. 우리 고유 저항을 통해서 어떤 도체 썼냐, 어떤 재료 썼냐. 자, 길이 나왔고 굵기, 길이하고 단면적 나왔네. 결론은 이 말이죠.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같은 굵기 그 써라 이 말은 저항이 같은 거 써라 이 말이지. 저항이 같은 거. 왜냐하면 병렬로 사용하는 도체들은 허용 전류도 같아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시험에는 안 물어보지만 같은 성질의 것을 써주면 더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라 뭐 그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보면은 같은 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뭐다? 터미널 러그에 완전히 접속해라. 동일한 터미널 러그. 제가 그림을 좀 그려주기 애매한데 앞에 그림이 따로 있으니까 그 그림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각각의 퓨즈를 설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퓨즈를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결론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각각의 퓨즈를 어쩐다? 설치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설하지는 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앞쪽에다가 자 퓨즈를 자 이렇게 설치를 하라는 이야기지. 자 그럼 이렇게 설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얘가 하나가 차단이 됐어. 그래도 다른 선으로 어째요? 전류가 흘러 들어가 버릴 수 있지. 과전류가. 그러면은 퓨즈를 사용하는 목적에 부합이 안 돼. 이해됐나요? 근데 또 문제가 또 있어. 이 전류가 예를 들어서 10A만 흘릴 수 있는 전선. 자, 이 전선이. 그 다음에 이 전선도 10A 흘릴 수 있는 전선이에요. 허용 전류가 10이란 이야기야. 그러면 10 이상 흘러버리면 어떻게 돼? 자, 봐보세요. 여기 얼마 들어옵니까, 그러면? 최대 10, 10이라 여기다가 20을 흘려보냈는데 퓨즈 하나만 끊어져 버렸어. 그럼 여기 얼마 걸려버리죠? 20이 흘러버리지? 그러면 지가 버틸 수 있는 어째요? 허용 전류 값이 초과된 게 들어오니까 저 전선 어떻게 돼? 결론은 과부하돼서 어째요? 불나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퓨즈를 각각 넣지 말고 맨 앞에 전단에다가 넣어서 사용하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마지막에 자 교류회로의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자 금속관 안에 전자적인 불평형이 어쩐다? 생기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서로 전자적으로 간섭이 안 생기게 하라 뭐 그런 내용이겠지. 자, 뭐 전선의 접속에서는 이 정도만 정리하면은 충분히 문제 푸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자 이제 기출 문제도 제가 한번 풀어보긴 할 건데 여러분들 이 단원에서 중요한 파트들이 있어요. 지금 뭐 용어에 정의해봤고 뭐 전압해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요 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절연하고 접지 파트야. 여기가 출제 빈도가 가장 높고 할 것도 많으니까
일단 가볍게 여기는 정리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강의는 일단 이 강의 여기서 일단 먼저 마무리하고 이제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